총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큰 파장을 낳는 말을 어제 했죠. 배신이냐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은혜를 강조했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대구 물갈이라는 것이 이만저만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부산까지 넘어갈 기세가 보인다는군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청와대 출입하는 박민혁 차장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 말 나온 다음에 청와대도 이쯤 되는 파장을 예상했던 겁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네. 상식적으로 보면 사고를 친 사람은 네. 일단 당분간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이외의 정치권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네. 이 발언은 액면 그대로 보면 네. 정말 국회를 향해서 국회 각종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총선 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보면 청와대가 굉장히 얄미울 것 같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네. 물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주목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벨기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를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벨기에 참전 용사를 만나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혹시 네. 지난번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줬던 그래서 쉽게 당선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에 대한 배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일자 동아일보에 네. 제가 지금 쓰고 온 건데 미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네.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은 사실상 오늘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때 네. 이제 벨기에의 한 참전 용사가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는 사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 배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진실된 사람만을 좀 선택하게 해달라.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은혜를 얘기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의 어떠한 연속이 네.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네. 대통령이 연이은 지금 얘기한 그 어떤 총선 때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 그 다음에 어제 진실된 사람 선택해달라. 거기에 마침 TK 물갈이설이 집중적으로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네. 정치적으로 해석은 되고 있지만 네. 이 부분까지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담는 것은 네.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정치적 과잉 해석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오늘 행사 자리가 네. 그 사회보장회의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마침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오전 11시에 부산 유엔 공원에 또 묵념하는 그 행사가 마침 때마치 이 시간에 네.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참전용사들 여러 나라를 갈 때마다 만나봤는데 벨기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잊지 말아달라. 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때가 때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네. 만일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의미로 나에게 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잊지 말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나를 기억해서 전부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내쳐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네. 자신의 총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네. 폭 좁고 국정을 어떤 그런 정치 총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네.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요. 어제 국무회의 전인지 직후인지 있었던 그 국무위원들의 티타임인데 전에 여기 합니다. 저 티타임은 네. 원래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할 사람이 즐비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18명의 국무위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뭐 사의 표명이나 교체는 되지 않았으나 네.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7명이 지금 네.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7명이 이제 나갈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어제가 사실상 송별 국무회의 뭐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진실된 사람만을 선택하도록 해달라. 결국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요, 이거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대통령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던 시점을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구 지역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출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비박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탄핵이 정말 불가피한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권에서는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예, 말씀하시죠. 과연 선거법으로 보면 이제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선거 운동을 사전 선거 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느냐인데 네. 이런 걸 놓고 할 때 따질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특정입니다. 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당선시킬 목적이 있었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걸 참 판단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 선거에서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게 야권을 겨냥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네. 혹시 중립의무 위반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다 저보다 더 아시지만 여권 내부를 놓고 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네. 보니까 이게 야권은 안중에도 없지 보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이것도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특정을 했느냐,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선거법 위반이냐, 그 다음에 공직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전선거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네. 당시에 선관위에서 결론이 됐어요. 네, 네. 단지 중립의무 위반인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라고 적시를 했고 이번에는 그냥 국회라고 총칭을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따지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야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요, 자중자애해달라니까 아직 법을 위반했다 이런 소리 아직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옛날 상황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 노력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자, 2004년 4월 당시인데요. 자, 박민영 차장 그 당시 국회에 있었죠. 저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결정할 때도 제가 선관위에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네.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는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총 9명인데 9명 가운데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되느냐. 그랬을 때 9명 중에 6명이 위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2명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2로 네. 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과하고 예.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저런 정도의 파장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고를 23분 계속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참모진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위로 얘기할지를 참모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관련 발언은 대통령이 직접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 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의미 부여는 네. 문제가 있지만 정치 관련 대목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인이라는 게 언행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대목 진실된 사람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나중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살치 차장 어쩌습니까? 여권 내에서는요 여러 가지 좀 반발이 나올 법한데 굉장히 조용하다면서요. 여권 내에서요? 그렇죠.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비박은 조금 대통령이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 민생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또 야당을 향해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당은 지금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야당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이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 비박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깊이 이렇게 찔러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저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도 그렇고 뭐 정당은 물론이고요.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일반인들의 대화 속에 등장한다 그러네요.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이 화두가 당분간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화법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던 화법에 대한 얘기를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역시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자, 진실한 사람들만. 자, 그 말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는데 저거 누가 좀 코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네.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화법은 굉장히 단문입니다. 네. 짧게 얘기를 하고 임팩트 있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쉬운 비유를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대화가 진행되면 네. 구어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말이 짧고 그다음에 예신하지만 그렇게 장황하게 긴 얘기는 안 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 얘기를 들은 건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을 꼭 보고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말만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말만 딱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면서 네. 단문 형식으로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 때문에 당분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 지역의 물갈이 논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박민식, 부산의 지역구를 박민식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 쉬운 지역에 출마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최측근 참모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솔직히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가 제 할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호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4.13 총선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니 그러면 국정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가는 장소, 그 지역구도 대부분 다 뭐 TK다, 장미꽃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박근혜 맨이다, 또 뭐 친박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문제죠. 박근혜라는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 그런 행태는 상당히 저는 지탄받을 것 아니냐.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파는 사람 지탄받아야 된다는 것 한 가지랑
대통령 주변에 일해야 될 참모들이 전부 다 장밋꽃길 같은 쉬운 이런 대구 지역을 선호한다. 뭐 공천받으면 당선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떨까요, 박상훈 의원?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원내에 많은 자기 측근들을 꽂아 놓으려면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네. 대구 지역이나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나 네. 이런 데에 갔다가 어떤 기존의 사람들을 비켜버리고 네. 이렇게 꽂아 놓는 것이 가장 손쉬운 숫자 불리기의 싸움은 네.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런 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선거를 끌어가는데 네. 그런 선거가 도움이 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구를 넘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부산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이 집중적인 총선 출마 희망을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취재하면서 새롭게 들은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자 이제 동아일보에도 내용이 났었는데 네. 일단은 대구에 집중을 한다. 그게 네. 이제 세력이 친박 세력이겠죠. 네. 대구에 집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후보군이 다 정해지면 네. 2차로 이제 부산에 대한 물갈이에 들어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부산에 어떤 사람들을 출마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던 게 네. 그렇게 사람이 지금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대구 출마도 거론되고 있지만 부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윤상직 장관이 어디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네. 부산으로 하면 네. 부산에 대한 이제 깃발을 들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네. 종로에 거론이 됐으나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요. 종로 거론된 건. 본인 네. 뜻과는 무관한데 네.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넣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지역에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네. 부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김용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이제 어제 사표를 제출했죠. 근데 원래 그렇죠. 진주울 출마를 옛날부터 계속 검토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PK 지역에 이제 물갈이가 본격화되기 그 시점에 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누가 더 배치가 될지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대구나 부산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많은 곳, 그래서 그곳에 당선을 희망하는 분들이 나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친박위원 중에 한 사람이죠. 이한구 전 원내대표인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자꾸 친박이 아니라 용박 비슷한 행동들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용박이란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다 그 뜻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나옵니다. 저도 박씨인데 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박, 참박, 오박.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오박인데 이게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담고 나온 후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별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약간 좀 과장된 걸 수 있는데 이렇게 구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선거 때는 선거의 여왕 때는 누구 후보를 지지하면은 그 지역구의 지원 유세를 자주 가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걸로. 그 다음에 특히 더 핵심은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느냐 안 자느냐. 보통 집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외박을 싫어하거든요. 밖에서 잘 정도로 지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지원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종류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거리와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가깝게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 부류가 2007년서부터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경선 때부터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청와대와 인연을 맺어서 청와대하고 정부의 요직을 했느냐. 두 번째는 2012년 경선 때부터 뭐 관계를 맺고서 청와대하고 정부의 요직을 거쳤느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선과 상관없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거친 분들, 이런 분들이면 어느 정도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나 나서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는 마당이니까요. 자, 이런 좀 구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친박 명단이 쭉 오후에 여의도 국회에 돌았다는데, 사실 묵은일 가능성이 많이 높다면서요. 전 차장. 네. 저도 그 명단을 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정말 친박으로 불리는 몇몇 분한테 이런 명단이 있는데 이거 정말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지만 에이,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맞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해서 아까 숫자를 세어봤고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숫자를 세어봤더니 정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네. 35명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35명.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그렇게 사실 명단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편가르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이제 이름 올라오는 사람들은 내심 기분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보면 거기에 35명 중에 이분도 있네? 라는 분도 있고요. 왜 이분은 없지? 그런 분들도 있어서 네. 계속 이게 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친박 명단이라고 돌아다녔는데 역시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버전의 친박 명단이 돌 것 같은데 뭐가 사실인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감별법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때문인 것 같습니다.